모닝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지금 잠깐 말씀도 하셨는데요. 결국은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을 이렇게 끌어내렸던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의 이 수급, 그러니까 앞서 고현별 앵커 말씀하신 대로 현물과 선물의 대거 순매도 이 영향이었다라는 거.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하반기에 너무나도 뼈저리게 많이 경험을 했죠. 외국인들이 그렇게 줄창 팔아대는데 뭐 시장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. 종목,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그렇게 30% 넘게 하반기에만 떨어졌다는 걸 감안할 정도면 뭐 장사가 사실은 이 매에는 없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.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분을 늘리고 사는 종목은 당연히 주가가 반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,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좀 그런 어떤 내용을 좀 저희가 오늘 모닝체크 첫 번째로 가져왔는데요. 올 들어서 주요 상장사 외국인 지분 변화에 관련된 이제 표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 표가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보면 하나엔진 같은 경우가 지분이 8.92%에서 올 들어서 한 열흘 사이에 10.25%로 1%포인트가 넘게 늘었죠. HD 현대건설기계도 역시 1% 가까이 1%가 넘게 늘었고요. 그다음에 미용기기 관련주 APR 같은 경우도 역시 1% 가까이 1% 조금 넘게 늘었습니다.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. 그다음에 이제 삼양식품, 하나오션, 호텔신라, 이마트 등이 이렇게 지분율이 1% 전후로 늘어난 종목들인데요.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엔진 같은 경우 주가도 좀 크게 올랐어요. 주가가 23%가 넘게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21%가 넘게 올랐고 하나오션도 20%가 넘게 올랐습니다. 공교롭게도 다 하나그룹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. 뭐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조선주, 방산주 요즘 뭐 잘 나가는 그런 대표적인 섹터의 중심주들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늘어난 종목들이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섹터로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조선, 방산, 건설기, 화장품, 음식료, 유통주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보면은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우리가 흔히 아는 대표적인 국내 이런 기관산업 관련주들은 안 보이죠.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주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. 조선주, 방산주, 건설기 이런 그러니까 그 중간단이죠.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총 사이즈가 이런 반도체나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자동차주에 비해서는 좀 작고요. 이런 좋은 어떤 섹터들이 물론 이런 섹터들이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고 그런 게 좀 중요합니다. 또 이런 섹터들이 대부분 다 수출과 또 관련된 종목들이기도 하고요. 뭐 일부 유통주 빼고는요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쪽에 소위 말하는 이제 차화정이라고 보통 얘기해서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렇게 좀 중대형 쪽에서 좀 부진한 모습들을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섹터들이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. 어쩌면 이게 이런 모습이 그나마 우리 시장을 좀 이렇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만드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섹터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 보이는 사진은요,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. 캐피털 그룹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4대 운용사 중에 한 군데입니다. 굉장히 큰 운용사죠. 여기가, 작년 12.3 계엄 사태 이후에, 이 금융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오늘 좀 가져와 봤는데요. KB금융 같은 경우 지금 9만 원대 다시 육박을 했는데 주가가 좀 부진하다가 올 들어서 꾸준히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.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.3 계엄 사태 이후에 가장 충격파가 컸던 게 바로 금융주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캐피탈 그룹에서 KB금융 지분을 이렇게 7.2%에서 8%대까지, 하나금융도 5.8%, 6.9%까지, 그러니까 1%포인트가 더 넘게 더 사들였고요. 특히 이제 JB금융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이후에 7개월 동안 매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. 그러니까 계엄 사태 이후에 이 금융주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이 캐피탈 그룹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형 이 운용사가 국내 금융주들을 집중적으로 저가 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. 미국이 이번 주에 이제 이 금융주들 중심으로 어닝 시즌이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데 우리도 이제 4분기 어닝 시즌 이제 이번에 이제 다음 주 정도 본격화되죠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금융주들은 주가는 작년 하반기에 많이 흘러내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역시 이자 마진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컸기 때문에 또 엄청난 또 수익을 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예상이 되는데 주가가 떴던 특별한 돌발 악재 때문에 크게 떨어졌을 때 아주 저가 매수라는 전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 계엄 사태 이후에 금융주들 주가 막 쏟아져 내릴 때 사실은 참 들어가기가
겁나죠. 쉽지 않죠.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큰 손들을 하면서 또 이번에 또 큰 수익을 내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가보겠습니다. 예, LA 산불 모습입니다. 이거 사실은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겁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오늘쯤이 뭐 정점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제 국내 시장에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 뭐 세명전기, 재룡산업 상한가 기록했고요. 대원전선도 상한가를 기록까지 했다가 조금 하락하지만 일단 26% 하락을 하면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 건설 또 건축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. 이건산업 상한가를 쳤고 범양건에도 올랐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관련주까지 어제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. 이제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큰 어떤 그런 악재가 재해가 좀 벌어졌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주가 또 오르는 거 보고 있으면 참 주식시장은 참 냉혹하죠. 냉혹하긴 한데요. 어쨌든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돌발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 글쎄요. 오늘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또 테마주의 한 모습이다. 그래서 마냥 또 그렇게 기쁘게만 보이지는 않네요. 자,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